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의 운전면허 학과 시험장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산이나 대전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 건데요. 응시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천안 축구센터의 문을 연 운전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예산이나 대전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예산으로까지 가야 할 번거로움은 없고 이제 천안에서 가깝게 일단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절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천안 시험장에서는 교통 안전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을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친다면 모든 과정을 천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천안 시험장은 아산과 세종, 경기도 평택과 안성 지역 응시생을 염두에 두고 설치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900여 명이 시험을 쳤고 이 중 천안 외 지역 응시생은 20%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타 지역 응시율을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소재 11개 대학교에 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대 홍보 리플렛 8,000매를 제작을 해서 한편 시험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응시생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인터넷 지도에는 시험장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가표준영정 제1호로 지정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친일 화가가 그려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 저희 티브로드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교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표준영정이 교체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교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보고에 나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영정의 복식 고증 오류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해제 및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1월 중으로 표준영정 심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작가의 행적이 심의 규정상 교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에 표준영정 해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현충사에 걸려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입니다. 장우성 화백은 조선 총독부가 주최한 그림전에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 여러 차례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앞서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영정 교체를 요구했던 충남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영정 교체 건의안을 발표하는 등 영정이 교체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11월 달에 규정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꼭 이순신 영정 교체와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작성해서 문체부와 국회와 다각적으로 앞으로 1973년 우리나라 첫 번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이순신 장군의 영정. 친일 논란 끝에 제1호 국가 표준 영정이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도마에 오른 천안시의회 시정질의. 김찬환 의원은 천안시가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유치에 성공한 것이라며 지금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성정동 축구센터의 모습이
향후 축구 종합센터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정동 축구센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주로 거기는 평일날 다른 용도로 축구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요. 구본영 시장은 두 시설은 엄연히 다른 용도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의 도시 브랜드를 엄청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천안 시민들 모두가 이렇게 나서서 해줬던 건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은 너무 지역적인 간단한 그런 걸 갖고 김 의원은 또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은 협약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고 진행된 협약도 지적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 확약서조차 하나 안 갖고 있어요. 확약서조차. 아니요, 확약서는 복사본이라도. 구 시장은 협약 과정에서 일부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추궁에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합니까 저한테? 제가 이걸 지금 행정감사 제안을 하려고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님. 김철환 의원님 좀 예의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편 이준용 의원은 천안시가 유치를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끌려가는 협약을 했다며 2024년 1월까지 센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천안시가 물어야 할 위약금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날짜까지 준공하지 않았을 때 천안시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우리 천안시가 채무자가 됐고 채권자가 축구협회가 된 것이 아닌가. 2023년 6월까지 충분히 우리가 준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약감을 물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두 의원은 부풀려진 경제 효과와 시가 관여할 수 없는 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노후 간 교체와 적자 개선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원칙 없는 인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지역 상수도 요금은 톤당 610원, 하수도 요금은 260원입니다.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5에서 6%씩, 하수도 요금은 매년 45%씩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아산에는 20년이 넘은 노후 상수도관이 30%가 넘는데 현재 요금으로는 교체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 비용과 운영 적자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88%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로 요금 인상 없이 갔을 경우 22년도에는 79.1%로 95억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그때 되면은 노후 간 교체라든가 모든 기반 시설의 공사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유지 보수 비용을 요금 인상만으로 충당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선 충당금과 같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비용 추계가 가능함에도 급격한 인상률을 내놓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안 올리는 것밖에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 없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 안 맞는 인상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던 거고요. 반면 시는 과거에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수선 충당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아산시에는 11월 중으로 조례안 심사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일봉산공원에는 내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전체 면적 30%가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되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진 가운데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약 40만 제곱미터 면적 일봉산공원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 중 28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재정비되고 12만 제곱미터에는 30층 규모 34개 동
2,700여 세대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반대해왔고 29일에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공원 개발을! 일본 공원 개발을!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파와도 같은 우리 도시숲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안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 중단과 주민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대상지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유재산에만 적용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천안시 소유의 토지 18,000평까지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는 걸까요? 천안시는 공원 일몰제가 난개발을 막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선 흩어진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유지 토지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유지만을 가지고 개인 토지를 사서 어떤 규모화를 시키기 전까지는 그 시유지를 이용한 어떤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주민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항의를 이어갔고 시의회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 일반도로에서 첫 시연 행사를 가졌는데 성공적으로 운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세종시 일반도로를 달립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핸들과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신호에 걸리면 멈추고 차선 변경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승하차를 미리 예약하는 수요 응답형 시스템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자체 센서로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 차량은 신호등이나 앞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율협력주행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신호등과도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신호등의 신호 현시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색 신호 현시 길이와 적색 신호 현시 길이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시에 맞게 통행권을 받아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일반도로에서의 첫 시험 운행은 세종 호수공원에서 출발해 정부청사 일원을 돌아오는 약 3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이 자율주행 버스는 레벨 3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정해진 경로에선 자율주행을 하되 이상 상황에선 운전자가 제어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미리 신청을 통해 탑승한 시민들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만간에 이게 기술이 다 구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 도로에서의 첫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국토부와 세종시는 앞으로 매주 두세 차례에 걸쳐 시험 운행을 한 뒤 2021년부터는 운전자의 보조 없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4년 뒤인 2023년부터는 일반 승객을 태우는 국내 첫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 도약을 위해서 자율차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내년도 100대 문제 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단체는 한국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에는 국회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소관부처인 국회가 아닌 행복청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사업 지정에 대해 세종시민사회단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목 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본의회와 의장이 서울에 있는 만큼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법탄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한국당에서도 공약한 사업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한국당 중앙당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며 건립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하영 세종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입장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논란의 화살을 즉각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당 정책위가 발간한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은 국가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한 것이란 겁니다. 해당 예산이 소관부처인 국회가 아닌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억지로 끼워 넣는 변칙을 쓴 것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세종의사당 문제가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쪽지 예산 그런 식으로 10억이 그냥 들어갔던 거다. 그래서 규모, 범위 이런 거에 대한 국회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이런 터무니없는 꼼수론 설사 예산이 편성돼도 불용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간 협의가 전혀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거라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와 해당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한국당은 중앙당과 충청권 시도당 간의 불협화음부터 없애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불이 날 요인이 많은 만큼 세심한 관리와 함께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화목보일러실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연통 주변 지붕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이 난 건 30일 새벽 3시 30분쯤. 연통 안에 남아있던 재가 타면서 달아올라 나무로 된 지붕이 타오른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에 비치던 소화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래도 쐈는데도 다 안 돼가지고 동네에 있는 동네 비치된 소화기를 갖다가 그걸 해서 진화를 했어요. 쌀쌀한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4건은 근접 가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일러에서 나오는 잔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하며 연통과 보일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기 비치는 필수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세종소방본부는 마을마다 공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연통 가열을 방지하기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청소를 해주시고 보일러 연통 주위에는 가열물을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림 인근 주택에서는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연통 끝에 인화 방지망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42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세종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주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라돈 간이 측정기 1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간이 측정기 30대를 구입해 무상 대여해왔지만 대여 희망자가 많아 실제로 대여하기까지는 평균 2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 데 함께할 세종시 경관 디자인 공감단이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일반 시민 77명 등 모두 92명으로 구성된 공감단은 세종시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관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